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 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2021년까지 새로운 구축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광개토 대항급 세척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세척의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의 첫 번째 함정을 인도했다고 지난 9월 10일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에 성능 개량을 마친 양만춘함은 1990년대 대우조선해양이 기본 설계부터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KDX-1 구축함 시리즈의 세 번째 함정입니다.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에는 영국 BAE 세마사가 개발한 KDCOM 전투 지휘 체계가 탑재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된 486 CPU 기반의 하드웨어로 노후가 심각해 잦은 시스템 오류와 다운이 발생해 성능 개량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해군은 KDCOM 전투 지휘 체계의 교체를 추진함과 동시에 전투 지휘 체계 교체의 기회를 이용해 전반적인 성능 개량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성능 개량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맡았고 전투 지휘 체계는 하나 시스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양만춘함을 필두로 2021년까지 차례로 광개토 대항함과 을지문덕함의 성능 개량을 마치고 우리 해군에 모두 인도할 예정입니다. 실전에 배치된 지 이미 오래된 광개토 대항급은 우리 해군에게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해군 최초로 대공, 대함, 대잠 작전 능력을 갖춘 함정으로 이후 개발되는 KDX-2 구축함과 KDX-3 이지스함 기술의 기반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광개토 대항함은 우리 해군이 처음으로 수직 발사대를 탑재하였고 강력한 소나 체계와 청상화 어뢰 등 전천후 전투 수행이 가능한 첫 함정으로 그 의미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연식으로 전투 지휘 체계에 잦은 먹통 현상 등이 발생하며 인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전투 지휘 체계는 함정의 두뇌에 해당하는 체계로 그동안 광개토 대항급인 KDX-1을 세척 운영하는데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후는 둘째치고 이미 보증 기간도 끝난 체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로는 이를 대체할 다음 구축함이 나올 때까지 그 역할을 계속해야 하는데 더 이상의 운영은 무리라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성능 개량을 실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투 지휘 체계의 독자 개발이냐 외산의 도입이냐의 선택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함정 자체를 건조하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전투 지휘 체계를 개발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 전투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광개토 대항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AE 세마의 KDCOM은 우리 해군이 만족감을 표시한 훌륭한 전투 체계였습니다. BAE 세마의 기술진도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국산이 아니다 보니 새로운 무기 체계의 무장 통합이나 성능 개량에는 추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전투 체계가 매우 복잡하여 함정 이동에 따른 인수인계에도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결국 다양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던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투지휘 체계의 독자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이를 착수하였습니다. 윤영하급의 소형 전투함정을 시작으로 점차 복잡한 무장을 갖추고 있는 울산-1 배치2급의 베이스라인 2.31 전투지휘 체계까지 개발에 성공하며 서방 세계의 전투지휘 체계와 동등한 성능을 결국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베이스라인 2.31을 광개토 대왕급의 성능 개량 사업에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KDCOM을 걷어내고 베이스라인 2.31로 새롭게 탈바꿈한 광개토 대항급은 기존보다 표적 관리 능력이 3배 이상, 정보 처리 속도는 100배 이상 향상되어 전투 지휘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국산 전투 지휘 체계를 탑재하기 때문에 정비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개발되는 무기 체계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에는 소나 체계도 개량하였습니다. 바로 최신의 호위함인 대구급에서 사용하는 선배열 예인 소나로 교체하였습니다. 기존 광개토 대항급에는 SQR-220K 흑룡 예인 소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를 새롭게 성능 개량해 한국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에 탑재되기 시작한 SQR-250K로 교체한 것입니다. 광개토 대항급에 새롭게 바뀐 SQR-250K 소나는 항해 중일 때 후방에 길게 늘려뜨려 예인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소나보다 접촉면이 넓고 출력도 높아 50에서 100km 범위의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탐지 능력을 보유하는데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들은 세종대왕함에도 장착되어 있는
아직은 쓸만한 SQR220K를 두고 왜 SQR250K로 교체한 것일까요? 바로 서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태 때문입니다. 서해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담수와 생활쓰레기, 각종 오염수의 영향으로 근해 지역 각 포인트마다 매질 특성이 대단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수중에서 음파의 왜곡, 소실, 굴절이 빈번하게 일어나 소나 체계로 잠수함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특히 서해에서 적의 잠수함을 잡아내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소나를 다양하게 갖춰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기함에는 가장 저렴한 보급형 소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천안함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 장비가 필요한 해역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대잠 장비를 갖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를 교훈삼아 한국의 차기 구축함 KDDX에는 저주파 능동 소나와 해수면 반사파 소나 두 가지 체계를 모두 탑재해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최강의 소나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러한 이유의 일환으로 광개토대왕급 성능 개량 사업에 소나 체계를 새롭게 교체한 것입니다. 이번 성능 개량 사업은 내년 상반기 내에 광개토대왕급 3번함까지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개토대왕급의 역할을 대신할 멀티 호위함인 FFX 배치4가 취역할 때까지 한반도 해역을 수호할 것입니다. 이번 개량은 기존의 플랫폼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A사 레이더나 수직셀을 교체해 무장을 강화한다든지 하푼을 해성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성능 개량이 빠져 다소 아쉬워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무장 체계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더 쉽고 비용도 오히려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수직셀이나 무장 체계를 교체하기 위한 함정 개량은 선체를 거의 대부분 뜯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개량한다고 해도 특히 수직셀은 발사 대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돈을 들여 쓸데없는 짓을 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개량 사업은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만 개량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FFX 배치4가 배치되는 시점까지 광개토대왕급 3척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를 통해 새로운 전투 지휘 체계로 다른 최신의 함정들과의 합동작전과 독자적인 작전이 굉장히 용이해졌으며 이를 통해 해군 전력이 상승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신의 대구급과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남은 광개토대왕급 2척도 성공적인 개량을 마무리하여 한반도 해역에서 우리 해군의 좀 더 강력해진 모습을 뽐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